안녕하세요. 네, 오늘 핫하디 핫한 직무 데이터 분석과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보를 찾을 수 없는 트레이닝 직무에 합격하신 현직자 두 분을 모시고 커리어 오네어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금융권 대기업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 2개를 거쳐서 커리어 브릿지를 통해서 외국계 기업에 입성하게 된 헤이즐이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식품회사 마케팅 직무로 일을 하고 지금은 IT 회사 이직을 해서 데이터 분석 직무를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네, 물어볼 게 많겠어요. 두 분 각각 직무에서 어떤 업무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직무일 수 있는데요. 네. 트레이닝 컨설턴트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다양한 산업군을 좀 영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회사가 영위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기획을 하고 그 교육을 고객사들하고 이제 외부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운영 업무까지 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다른 데 가서도 이제 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직무가 다양한 산업군에 많이 있지만 IT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매장직이 많은 또 네, 트레이닝 맞아요, 직무가 맞아요. 많죠. 그래서 뭐 뷰티나 아니면 이제 코스메틱 쪽에 보통 네네. 패션 쪽이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딜러 맞아요. 모빌리티 쪽이나. 모빌리티 쪽이 네. 트레이닝이 좀 많죠.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네네. 전문성이 있는 네.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이는 네네. 뭐 데이터 분석 되게 많이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데이터 분석에는 또 웹도 많이 있고 또 요즘 앱도 많이 쓰는데 네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웹 분석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고객이 이제 웹에 들어와서 쇼핑몰이라고 하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하고 그런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사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요.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수집하는 것도 있고 수집해서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공하는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뭐 SQL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엑셀도 많이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잘 정리를 해서 PPT나 뭐 태블로 그런 대시보드를 잘 작성을 해서 고객사한테 보여주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약간 종합 예술 같은 그런 직무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전략을 제안하거나 하는 네네. 일까지도 하잖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SQL이랑 뭐 R이나 파이썬 이런 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라도 네, 소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엑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행의 데이터를 쓰는데 100만 행인가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가공 추출할 때 많이 쓰고요. 파이썬은 사실 저는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머신러닝이나 예측 그런 기능들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썬도 데이터를 다루고 통계학적인 시각화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보통 R로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단은 트레이닝 직무에 재직 중이신 헤이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취업을 준비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는 이제 커브에 등록해서 제가 이직에 성공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진짜 짧은 거죠.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걸린 줄 몰랐는데 주변에서 다들 6개월 만에 외국계 입성한 거면 진짜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커브에 등록할 때는 HR이죠. 이제 인사 직무로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채용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회사의 면접을 보면서 저희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경력과는 조금 핏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를 이제 사람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놓치기 아까운 인재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네. 트레이닝 컨설턴트 직무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제가 가진 역량 속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면접관들이 그거를 또 좋게 봐주셔서 없던 자리도 또 만들어서까지 그쵸. 네.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 트레이닝이라고 HR하고 크게 다르게 생각할 게 없는 게 HR 부서 안에도 세부 직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HRD라는 분야가 또 교육 운영 담당하는 쪽이잖아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이님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직무 전환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도 알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전환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지.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이제 커리어 브릿지를 들어와서 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1년 6개월이 걸렸는데요. 네.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사실 그 기간에는 제가 조금 당황을 하고 여기저기 되게 카더라가 많아요, 이 직무에 그쵸, 대해서. 그래서 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건 서류 작성을 한 직장 병행하면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퇴사를 하고 커브의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틈틈이 어떤 강의도 들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포트폴리오나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면서 좀 차별화를 하고 싶다 아, 네.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편이었는데요. 네. 대략 1년 6개월 정도.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그 트레이닝도 그렇고 인사 쪽 대부분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경력이 많아야 된다, 노무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야 그쵸, 된다, 그쵸.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맞아요. 많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은 통계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꼭 전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두 분이 전공이 어떤 거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좀 각각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전공 얘기를 하면서 제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게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진득하니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도 전공을 총 3개를 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 영문학으로 시작을 하고 궁금해서 언론 미디어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최종적으로 졸업은 문화정보학으로 졸업을 정말 결이 안 맞죠. 네. 제가 3가지 전공 모두 트레이닝 컨설턴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 고객사들하고도 내부 직원들하고도 소통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약간의 어거짓으로. 우리 제이는 전공이 뭐였고 그 전공과 직무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네. 생각지 갑자기. 못한데. 복수 전공으로는 경영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 직무만 놓고 보면은 또 인사이트를 내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좀 배웠던 논리를 전달하는 그런 스킬이나 PPT를 만들었던 거나 뭐 발표를 했을 때 아주 쓸모없진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어거지로. 항상 얘기하지만 네, 직무 전환을 함에 있어서도 전공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조금 네, 짚어주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두 분은 또 직무를 선택하시거나 전환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본사에서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HR 어드민을 했었는데 HR 어드민이라는 게 사실은 인사도 해야 되고 총무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진짜 짜잘하게 많아요. 부서원들하고 소통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사실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오히려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HR이든 뭐든 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가닥을 잡았고요. 허브에 등록하면서 직무 분석을 하면서 고려를 해봤는데 HR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채용을 제가 처음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취준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좀 소극적인 지원자들도 한번 발굴해보는 일을 하고 싶다. 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채용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고 이제 내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한 그 사람들을 장점을 좀 찾아서 좀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HR 쪽에서도 채용이랑 HRD를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좀 디벨롭하는 쪽하고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중간에 스타트업에 또 있었다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제가, 네네. 그때는 또 어떤 직무에 계셨었는지. 사실은 제가 스타트업을 2개나 거쳐갔었어요. 네네. 코치님을 처음 뵀을 때가 첫 번째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그때 빨리 커브에 등록했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타트업을 2개를 거쳤거든요. 덜 돌아갔을 텐데. 지름길을 안 가고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에듀테크 또 핫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일을 했었어요. 거의 CS 쪽 맞아요. 두 번째 회사는 제가 금융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버리지 못하고. 못해가지고 네. 크라우드 펀딩 회사로 갔었거든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왜 직무 전환인지 모르셨다면? 돌아 직무 전환이 돼. 네, 제이는요, 마케팅도 사실 되게 재밌는 직무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F&B 회사가 엄청 작거나 안 유명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회사에서 재밌는 PM 업무를 하다가 왜 데이터 분석을 굳이 선택해서 하게 됐는지. 네. 일단 이전 회사가 아주 작고 이러진 않았지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PM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 스코업이 있다기보다는 한 회사의 제품의 오너 같은 그쵸. 역할을 해서 네. 정말 잡담을 많이 했었어요. 나이도 들고 하면서 이게 물경력을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커브를 알게 됐고 저는 이제 헤이즐이랑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타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점을 줄일 수 있는 업무면 좋겠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이런 면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싫어하지만 사람들 일에 좀 참견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분석력이 있나? 데이터 분석이라는 직무가 어떤 뾰족함을 가지고 조금 움직인다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그런 스킬셋을 갖고 싶다. 욕심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성이 있는 물경력이 앞으로도 안 될 그런 직무를 찾고 있었고 데이터 분석이 맞았던 사실 직무 전환 보통 되게 어렵다고 생각 많이 하고 두 분도 이제 연차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서 불안함도 되게 컸을 거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이가 했던 말이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저도 제가 어드민을 하다 보니까 물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갈수록 두렵게 다가오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오래 다니게 될 텐데 앞으로 30년은 일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킥이 뭘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니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분야인데 다양한 업무를 맛볼 수 있다면 이것도 찍어 먹어보고 저것도 찍어 먹어보고 할 수 있는 게 또 HR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HR 제너럴리스트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넓고 얇게 많이 하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성격하고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증권사나 은행이 아니라 HR 쪽으로 외국격으로 틀게 된 게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진입하기가 쉬운 직무는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프로그래밍 잘해야 될 것 네네네. 같고 남초 직군일 것 같고 막 그쵸. 그런 두려움이 네.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이랑 CS랑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긴 했지만 제 이력에 되게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나를 뽑아줄까? 그리고 또 나이 그쵸.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모르겠다고 약간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보자. 해보자. 커리어 브릿지 후배를 다 찾아봤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찾아봤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업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이력 아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 해보자. 어쨌든 하면서 애플이라는 아 네, 애플 따다 애플이라는 엄청난 회사에도 최종 합격을 하셨었잖아요. 그것 또한 데이터 분석 쪽의 직무였기 때문에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회사들에 이제 합격하는 기력을 또 보여주셨죠. 두 분의 직무 만족도는 어떤지. 저도 사실은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차이기 때문에 병아리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직무에 대해서 120% 만족하고 네. 있고요. 또 직무 전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또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군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아카데미 부서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 안에서 혼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분? 스타트업이 불안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받쳐주는 그렇죠.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 너무 보니까 좋네. 그 안에서 나만의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굉장히 크고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제이는 어때요? 어려움을 많이 예상을 하고 들어와서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해요. 100%, 120% 만족한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80% 정도는 성공했다. 뭐랄까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매출, 고객 데이터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뜨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는 보여주길 원치 않고 그런 어떤 가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많아서 힘든 그런 대량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좀 잘 배워서 나중에 어떤 좋은 커리어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드는 궁금증. 그러면 대체 애플은 왜 깠을까? 왜 그랬어요? 왜? 저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직무에 대한 뾰족함을 갖고 맞아요. 싶었으니까 네, 네. 회사의 크고 작음보다는 지금보다도 큽니다. 아, 네. 지금보다도 커요. 네. 좀 더 직무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네, 네. 어떤 분야에 성장하고 싶은지 그걸 보는 게 이제 다음 단계로 혹은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했을 때도 좋은 뒷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아쉬움이 없다는 거짓말이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나 몰라. 이거 뭐야? 저희가 한참 이제 힘들 때 다 네. 같이 으쌰으쌰 이제 면접 보러 다니던 시기에 네.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거가 아니었다. 오. 터키 리그에서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좋은 터키 리그를 가는 게 중요하다. 그 그래요. 터키 리그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리미어 리거가 되라. 제가 그거 적어놨어요. 오. 네,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커리어 발판을 사용해서 디벨롭을 하라는 저의 어떤 맥락과 같은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멋있게 해주셨네요. 저는 그런 비유를 잘 못해서 거긴 아니야.
좋은 점들을 좀 들어봤으니까 고충이 있다면 혹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회사에서 비즈니스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네, 그쵸. 점이 네. 전문 지식을 좀 다 알아야 되는. 네, 이런 점이 챌린징한 것 같아요. 아이고,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문송합니다를 외치는 일개 문과생에 불과한데 갑자기 이제 기술을 모빌리티, 의료기기.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챌린징하긴 한 것 같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교육을 운영하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응대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 환경, 산업 보안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괜찮은데 그쵸. 방대한 양이 쏟아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때도 조금은 있다는 부분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찍어 먹어보는 걸 선호하는 네네. 그런 어떤 성향이 있고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또 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고충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이는 어때요? IT 회사는 사실 야근이 그렇죠. 네네. 적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 환경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지만 알고 들어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이제 헤이즐처럼 어떤 배움의 끝이 없는 직무인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 자동화를 시키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되고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면 좋지만 힘들 때도 있다. 저 네. 퇴사해가지고 운동까지 다 끝나고 연락을 했을 때 아직 회사래요. 네. 네. 아침에 이제 라운지에서 한강뷰를 보면서 오. 커피를 내리면서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저분 누구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분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을 좀 많이 올렸어요.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다 글로벌 탑 기업들인데 환경적인 요소나 업무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재직하는 게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업무적으로는 산업군의 특성상 보안이 좀 철저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트레이닝 컨설턴트 업무가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게 실현되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짜잘한 일들도 많기는 많은데요. 저희 회사는 환경적으로는 입사하자마자 1년에 24개의 휴가를 주세요. 한 달에 2개씩 휴가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재택근무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잘 되고 외국인 직원들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꽤 보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라운지에서 한강뷰를 보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이제 그 외국인 직원들하고 스몰톡 나누는 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멋지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외국계 기업의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이는요? 어려운 점은 제가 이전 회사는 식품이었고 지금은 IT다 보니까 좀 네. 배워야 될 아, 제품이 그쵸. 많고 도메인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가끔은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구글링을 할 때도 있고 이전에 어떤 사례들을 찾아볼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컴퓨터를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회의를 대면으로 별로 안 하고 항상 이제 팀즈라는 그런 툴을 활용해서 목소리만 알고 있는 팀원들도 있고 저희도 재택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마주칠 일이 많이 없다는 점.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저분 누구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글로벌 회사니까 글로벌에 있는 분한테 뭐 멘토를 신청해서 그런 멘토링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을 좀 많이 올렸어요. 외국계 기업이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올렸고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첫 회사가 국내 대기업이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했는데 이후에 스타트업으로 가면서 오히려 좀 연봉을 깎아가는 아이고,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커브 통해서 외국계로 다시 입성을 하면서 연봉을 30%나 우와. 올려가게 돼가지고 스스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제이는요? 업계 중에서도 좀 짜다는 식품 아. 업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IT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앞자리를 바꿨고요. 더 좋은 거는 직급이 이전에는 주임이었는데 이제 2단계 좀 상승한 네. 직급을 받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이거 멋있어요.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준비해야 되는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 같은 게 또 따로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트레이닝 컨설턴트는 단순하게 교육만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기획부터 또 운영도 하고 본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짜잘한 업무들도 많은데 이걸 다 잘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잘 다루면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전에 컴퓨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SAP 프로그램 활용해서 회계 업무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업무 사이클을 보면은 그날 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뒤에 일을 계획해야 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관리 능력이 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일반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면 뭐 SQLD 그리고 ADSP 같은 데이터 분석하면 검색하시면 나오는 네, 자격증이 자격증 있어요. 있죠. 네. 그것들은 사실 필수는 아니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를 보여주는 역량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다른 직무보다는 컴퓨터를 좀 잘해야 되는 건 그쵸. 사실이라서 엑셀 잘할수록 좋고 PPT도 잘하면 좋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스펙보다는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쵸. 그런 경력이랑 포트폴리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저는 없었는데 경력 기술서를 커브해서 멋지게 완성을 해서 상관없는 직무인데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현직자로서 각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준비생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컨설턴트 업무가 사실 모든 회사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그쵸. 좀 취준생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뉴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업무하고 또 다르게 아카데미 부서가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성장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취준생분들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면접을 좀 준비를 하면서 IT 회사나 게임 회사, 소비자 회사도 봤었고 다양한 회사 면접을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화려한 스킬셋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얼마나 사고력이 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카더라나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막 열심히 다른 걸 찾아보지 말고 기본기를 좀 잘 다지고 목표를 잘 정하고 시작을 해서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보다는 숫자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외로움을 잘 견디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이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혼자 사실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같이 하는 맞습니다. 일보다. 코드를 설계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모든 업무들이 누가 도움을 주거나 이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에서 장점일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단점일 수 있죠, 그죠? 오늘 커리어 오네요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커리어 브릿지에 등록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게 되게 막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내가 성공해서 또 이직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현직자로서 취준생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코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이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컵을 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너무 막 그분들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네. 얘기를 하니까 경력이 많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제가 조금 뭐 꼰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뭐랄까 사람들에 의존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더 멋진 전문가들로 성장하셔서 더 멋진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러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팀에서 신입 뽑을 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일단 인사팀에서 신입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무래도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심을 어필을 하려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어딘가에 입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인턴이나 계약직처럼 해당 스킬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심도를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입사하면 정규직 전환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해당 직무에 대해서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관심도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보다도 훨씬 그 길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를 하면서 어떤 열정이나 노력을 많이 보여주신다면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전공이 마케팅이고 대학원 전공이 교육이라고
있다고 하시는데 직장이 아무 관련 없는 사무직의 경력이 1년 미만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 생각에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고르기보다는 질문 주신 분의 직무를 확실히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성향을 질문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학부 전공이랑 대학원 전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기보다 직무 관련 독서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보시면서 나와 잘 맞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를 좀 추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턴으로는 짧게 박물관에서 일했었는데 작은 곳이라도 인사나 마케팅 관련 경력을 쌓는 게 그럼 가장 중요할까요? 만약 저라면 이미 대학원도 나오시고 박물관에서도 일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경력을 바로바로 쌓기보다는 확실하게 직무를 정하고 계약직이더라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제가 초기에 취업을 준비했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서비스 회사, 교육회사, 식품회사 다양한 회사를 거치면서 직무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었는데, 그래서 경력을 세차는 생각 때문에 아무 회사나 이제 들어가서 경력을 쌓기보다는 다음 회사에서 또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직무를 잘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들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마케팅 직무를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식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유통까지 가는 그런 단계들을 기획하는 PM 업무를 했었는데요. 시장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온라인 마케팅을 조금 했어서 그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떤 채널에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휴를 기획하거나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판매 채널과 협업한 어떤 기획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입사하면 정규직 전환이 잘 되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지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입사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계는 공채나 정규적인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나 내부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또 인턴이라도 전환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와 이유 궁금합니다. 전 마케팅 직무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소비재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였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얻어내고 바뀌는 산업이라서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다음 회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이런 걸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무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